거고, 그걸로 이제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웃이 위자료, 이것도 예전에 사례 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세목별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세목에 관계없이 좀 흥미 있을 만한 사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좀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왜 제목이 이렇게 달았냐면 모든 자산이 이제 다 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실게요. 자, 서창훈은 빚을 갚지 못해서 2005년에 자신의 토지를 이제 강제 경매를 당했대요. 근데 이제 이 낙찰은 오해진이 받았네요. 오해진이 받아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과세관청이 서창에는 자산 양도했는데 왜 양도세 신고를 안 했냐라고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한 7,600만 원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서창은 나는 양도한 게 아니고 경매를 한 건데 내가 왜 양도소득세를 내냐라고 해서 이제 불복을 했어요. 자, 과연 서창이 세금을 내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본문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양도. 자, 양도라는 거는요,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교환, 두 개 비슷한 등가의 물건을 바꾸는 거. 그렇죠? 현물 출자, 어디 이제 회사에 출자를 하고 주식을 받는 거. 보통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거 다 이제 양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도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양도하고 차익. 그러니까 내가 살 때 뭐 100만 원에 샀는데 팔 때 2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차익은 얼마야? 100만 원. 양도 차익이 생기죠.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뒤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고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되는 자산 뭐가 이제 알아볼 텐데 양도소득세 과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 그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관리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은 입주권, 이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네, 그런 말하죠. 그럼 주식, 주식에 대해서 주식 과세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과세를 안 하는데 이제 대주주에게 과세를 해요. 또는 이제 장외, 그러니까 상장 주식 같은 거 장외에서 이제 양도를 하거나 또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이제 과세가 되니까 대주주 하면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느낌이 있지만 이 대주주라는 거는 그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는 합계액 1%, 코스닥 2%,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낮아요. 지금 2020년 4월부터는 1%, 2%인데 이제 그 종목별 포획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갖고 있어서 무슨 회사에서 대주주로서 역할을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그렇게 역할을 못 할 텐데 대주주로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를 때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죠. 왜 넓혀가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해도 양도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대주주는 과세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그죠? 대주주 넓히면서 결국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전면적으로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를 하면 이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대주주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면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기타 자산 이제 영업권,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이제 거래를 하면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 차익이 있으면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죠. 특정 주식, 국외자산, 국외자산도 이제 한국에 5년 이상 거서 주소를 둔 사람이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를 하면 네, 과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유상양도로 보는 게 아니니까 유상양도 즉 양도 차익이 발생하려면 돈을 받고 팔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상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유상양도로 봐서 과세가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한 경우 이게 빚 갚을 게 있는데 돈으로 안 주고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대요. 이거는 뭐죠? 만약에 1억 원의 채무를 갚을 것이 있는데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갚았다. 그럼 1억 원은
내가 양도 대가로 지급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제 부동산을 내가 다른데 팔아서, 그죠? 다른데 팔아서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부동산을 팔면 어떻게 돼요? 원래 부동산을 팔면 양도 차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채무를 내 빚을 돈으로 안 갚고 부동산으로 갚았다고 해, 갚았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채무를 돈으로 갚거나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를 하거나 다 양도 대물 변제를 하는 거는 이거를 돈을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거랑 똑같다라고 봐서 유상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에 이른바 이제 부담부 증여자. 증여를 받는 사람이 만약에 증여하는 사람이 채무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은 뭐 주택을 이제 증여자가 뭐 10억 원짜리 주택을 대출을 한 6억 원을 받아서 샀던 거를 그대로 이제 증여를 한다 그러면 6억 원은 증여자가 원래 갚아야 되는 건데 이제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이 6억 원을 갚는다 그러면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여기 이제 수증자가 6억 원만큼 그대로 떠안는 거니까 6억 원에 사는 결과가 되죠. 그죠? 6억 원을 내가 부담하니까. 따라서 이제 증여자가 그 부분만큼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고 경매 공매 이제 우리 사례에서 본 거지. 경매도 마찬가지. 경매가 왜 당하는 거죠? 빚을 못 갚았으니까 이제 경매에서 넘어가게 되는 넘어갈 때 넘어가는 만큼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웃이 위자료 예전에 사례 볼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죠. 위자료 보통 이제 돈으로 주는데 부동산으로 준다는 건 처음에 보는 그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위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부동산으로 주는 경우. 만약에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주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 팔지 않고 그냥 부동산으로 그냥 위자료를 줬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팔아서 주는 거나 부동산을 직접 주는 거나 결국 유상양도로 보겠다. 근데 양도로 보지 않아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 내가 명의신탁해서 해지돼가지고 다시 소유권 돌려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매매 취소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런 경우 그죠? 뭐 이제 공동 소유했던 토지를 공동 소유자들이 이제 분할하는 거, 단순 분할 이런 거는 이제 뭐 유상 양도로 볼 수가 없겠죠. 네. 자, 양도소득은 또 이제 별도로 분류할 과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득은 종합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 퇴직소득인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여러 가지를 종합했다든가 뭘 종합하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런 거에서는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이제 소득 계산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과세가 6%에서 42% 세율을 곱하는 거죠. 과세 표준에 맞는 그 세율을 곱하는.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을 이제 종합소득으로 이제 합산을 한다 그러면 이 양도를 이제 매년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10년, 20년 축적된 그 양도 되는 이제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 그 소득을 그 이제 그 파는 해 일시에 이제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현되는 해에 엄청난 그 소득이 많아져서 최고 세율이 과세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은 따로 떼서 따로 분류해서 양도소득 안에 그 양도소득 금액을 하고 과표를 정해서 그거에 맞는 세율을 정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소득과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보시면요. 사례는 뭐 어떤 사례였어요? 경매된 거죠. 빚이 있었던 채무자가 자기 토지가 강제 경매를 당해서 경매를 당한 거는 뭐야? 원래는 빚을 갚으려면 토지가 있으면 그 토지를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되죠. 그럼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가 생략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경매에 대해서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토지를 팔아서 빚을 갚는 거하고 경매에 대해서 빚을 갚는 거하고 결국에는 예, 유상양도는 마찬가지인 거다라고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결국 서초영은 경매로 넘어갔지만 본인은 이제 양도
돈을 받고 판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유상량도로 이제 경매돼서 빚을 갚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다 유상량도로 판다고. 그래서 유상량도로 보니까 결국 양차익이 생겼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차의 구제를 받지 못했죠. 양도소득세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